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인체의 수기적인 요소와 경혈적인 요소를 통해서, 케어하고 치료하는 패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얘기를 드릴 때,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어디를 만지면 빨리 좋아지지? 어디를 만지면 좋아지는데, 이 사람의 몸에도 공식이 있을까? 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공식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연하게 고객을 관리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고객을 관리할 때 정확하게 어떤 패턴과 어떤 관리의 상태에서 고객을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람에 대한 몸매를 제가 설명을 드려가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자, 뒷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척추뼈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견갑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목이고요. 머리가 이렇게 있겠죠. 쭉 내려오다 보면 골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요, 나눠보겠습니다. 경추 1번에서부터 견갑골까지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여기가 흉추 3번입니다. 여기가 경추 1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쭉 내려가면 흉추 12번이 나옵니다. 흉추 12번으로 두 번째 그림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요, 골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점을 긋고 다시 한번 선을 긋고요. 다음에 이제 골반 저 밑에 쪽에 라인에 다시 선을 긋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몸이 1번, 2번, 3번의 구역을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한의학적으로 1번 구역을 상초라고 부르자. 자, 2번 구역을 중초라고 부르자. 3번 구역을 하초라고 부르자.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다.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다.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초의 기운을 안개라고 하는 이 부위에는 폐하고 심장쪽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중초의 기운은 내장기의 기운과 연관됩니다.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 해서 생식기하고 배설기가 연관되는데, 여기를 통해서 수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목에는 부교감의 에너지가 뜹니다. 흉추에는 교감의 에너지가 뜹니다. 다시 꼬리뼈 밑추에는 부교감의 에너지가 뜹니다. 사람의 몸이 세 개의 구역으로 놓고 수기요법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또 나눠줘야 될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크게 통증이 오는 것이 1번, 목이라는 부분, 두 번째, 어깨라는 부분, 세 번째, 허리라는 부분을 세 개의 패턴을 놓고 치료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고객의 모습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패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요 패턴 내에서 부교감과 교감과 부교감의 에너지 흐름을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진다는 원리는 교감의 에너지가 부교감의 에너지를 떨어지고 부교감의 에너지 상태에서 잠들지 않는 어떤 파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 에너지가 깨어있고 이 의식의 에너지가 부교감으로 에너지에 떨어질 때, 파장이 알파파의 파장으로 떨어질 때 사람의 몸은 치유가 됩니다. 결국 교감의 에너지와 부교감의 에너지가 만날 수 있는 어느 한 접점에서 만나야지 이 치료의 포인트가 생기고 이곳에서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생기고, 이 타이밍이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 타이밍, AT, 침을 넣거나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이 타이밍에 우리는 치료의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자, 그러면 몸으로 얘기하면 부교감과 교감과 부교감의 에너지가
어떤 타이밍으로 와야 되냐면 목의 라인과 천골 라인에 오는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상에서. 그래서 자연 치유적인 요소에서 사람이 좋아지는 상황을 가자. 자, 그러면 이제 목이 좋아지려면 그 기준이 어디가 목의 기준일까? 라는 그 상황을 보자는 거죠. 자, 너무 제가 선생님들한테, 우리 한희석 원장님한테 얼추당토하는 말씀을 드려도 제 그냥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를 보게 되면 목은 길게 한번 선을 긋게, 원래 C자로 잡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목을 잡아주고 있는 두 개의 큰 역할.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입니다. 왜? 인체는요 4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피부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세 번째는 천층 근육, 네 번째는 심층 근육. 여기까지 잡지만 하나 더 잡으면 최심층 근육이 있습니다. 이 조직 사이에는 결합 조직의 흐름이 있고, 이 결합 조직의 흐름 안에 근막 또는 경락이 흘러가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경락과 모든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이 심층에서 온다는 거죠. 심층. 그러면 이 심층을 해결해 주자라는 그림을 볼 때 심층의 근육이 뭐냐면 두판상근입니다. 목에는. 천층에는 뭐예요? 승모근이죠. 자, 여기는 두판상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목 뒤를 잡아주는 첫 번째 근육 두판상근. 두 번째, 이 목의 근육이 앞쪽으로도 잡고 있다는 거죠. 앞쪽에 잡고 있는 이 근육은 대표적으로 목의 앞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을 흉쇄 유돌근이라고 일단 잡아놓고,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흉쇄 유돌근이라고 잡아놓고, 자, 힘의 균형을 봅니다. 힘의 균형을 보는데 여기서는 목에서 C자를 잡아주는 목의 각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의 근육이 더 필요합니다. 사각근입니다. 자, 사각근이라는 근육과 두판상근의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됐지만 얘 자체가 밑에서 버텨주고 잡아주는 하나의 큰 그림을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디 줄을 잡아다가 쫙 당겨놓고 쫙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쭉 잡아서 당겨서 안 움직이게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라. 자, 그걸 잡는 게 목 쪽은 승모근이 붙는 흉추 12번에다가 목의 기준을 잡습니다. 앞쪽은요 심포에 모여린 단중 위에 세치 위 자리, 단중 위에 세치, 요 자리가 뭐냐면 유두위 세치 위, 요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을 잡는다는 거는요, 목의 기준에서 꼭 먼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배예요. 움직이는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라면 저 배를 움직이려면 지금 저쪽에 묶어있는 줄을 풀어야죠. 그래야지 배가 움직이잖아요. 어디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흉추 12번 유두위 세치 포인트. 자, 봅시다. 뒤에서 흉추 12번이라는 것은 2번 구역이에요. 2번 구역은 우리의 중초의 매듭에 해당됩니다. 결국 목을 치료한다는 하나의 포인트에도 우리는 상초라는 기분을 보지만 항상 어떠한 상태를 풀어줄 때는 중초의 매듭을 풀어야 된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된다는 개념은 현상에 보이는 근육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몸이 좋아지는 것은 장부로 봐야 된다. 내장기, 장기의 에너지가 사람의 몸을 살린다. 뇌에는 뇌가 있습니다. 3개의 뇌가 있어요. 하나의 가장 큰 뇌를 우리는 생명의 뇌, 얘는 연수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뇌, 얘는 변연계입니다. 세 번째, 이성의 뇌, 얘는 대뇌 피질입니다. 자, 이 3개의 뇌가 우리 몸에서
잡고 있는 이 하나를 우리가 그냥 생명을 유지해주는 하나의 영의 에너지다 라고 보고, 내장기에 요 중초에 있는 내장기들에서 또 하나의 에너지를 찾아봤더니 우리는 혼백의 에너지다.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뇌가 사느냐? 내장기가 사느냐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뇌가 죽어도 내장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뇌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장기가 죽으면 뇌는 죽습니다. 관점적 차원에서 우리가 치료의 관점을 주고 싶은 것은 어디를 케어해도 그 중심은 장부를 풀어야 된다.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번, 피가 돌아야 된다. 2번,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와야 된다. 중력선 안에 들어오고 피가 돌면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회복 반응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장기에서. 참 한의학이 좋고 무서운 학문이라는 게 이거예요.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관점을 장부의 관점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오장육부. 음과 양의 장부. 자,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를 찾아요. 양의 조화를 찾아요. 간, 심, 비, 폐, 신. 자, 이 장기들은 꽉 채워져 있는 장기예요. 양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얘네들 뭐예요? 비워져 있는 장기예요. 자, 그러면 채워져 있는 장기는 생명과 연관돼서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장기. 얘네는 소통의 장기예요. 근데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디를 케어해야 되냐면 음의 장기가 아니라 양의 장기를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양의 장기를. 그래서 이 장부 중에서 양의 장부가 생각 외에 얘는 고정적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 고정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 그러나 이 음의 장기는 고정적으로 생명과 직결점기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위가 좀 없다고 불편하지만 죽진 않아. 방광, 어쨌든 얘는 바로 생명과 연관되지만 치료적 관점은 양의 장기가 움직여야지 음의 장기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장기를 움직여라고 할 때 가장 큰 장기가 요 소장의 장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는 12m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의 길이는 약 7m입니다. 소장이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는 치유의 에너지의 근본적인 작동이 됩니다. 내부 장기 중에서 두 개의 장기가 우리 몸의 독재자인데 그 독재자적인 장기는 간하고 소장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전신의 피를 뿜어서 돌려주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핵심의 장기입니다. 잠이 들면 간하고 심장으로 피가 몰려서 들어갑니다. 간의 에너지는 소장에서 장간막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간 문맥순환으로 피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은 심장으로 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심장은요,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심실로 갑니다, 피가. 자, 우심실로 갔다가 다시 가서 폐, 동맥으로 갑니다. 다시 폐로 갔다가 폐, 정맥으로 갔다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좌심실로 나갔다가 대동맥으로 나갔다가 전신으로 갔다가 대정맥으로 됐다가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에너지적 요소의 심의 에너지는 화의 에너지에 속합니다. 화의 에너지는 속하는 게 소장입니다. 소장은요, 가슴을 뛰게 하고 땀을 나게 하고 뭔가를 긴장시키는 교감적 에너지가 되게 강하고, 소장은 그거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표리라고 불렀어요. 표리의 관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치료적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장부의 기운을 치료를 해야 된다. 장부의 기운 중에서 어디? 소장을 케어해야 된다.
제가 너무 난해한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수기요법을 잘하고 싶으면 목 쪽에서는 일단은 어디를 풀어야 된다? 흉추 12번과 유두위의 세치위를 풀어서 우리는 목을 풀어주는 그 시작점으로 해야 되고, 근육은 승모근 안에 있는 천층 안에 있는 두판상근을 풀고, 앞쪽에 있는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풀면 목에 대한 공식은 풀린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풀릴 때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된다? 배에서 일어나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장부의 소통과 순환을 일으켜야 된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어깨의 그림으로 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어깨를 보면요. 그림을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어깨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깨라 함은 견갑골과 붙어있는 이 상완골, 휴머러스의 라인까지 이 부분을 어깨라고 부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어깨의 질환으로 오게 되죠. 포리진솔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그러나 단순히 어깨가 두 개만의 질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깨의 질환은 중복성 질환이 많습니다. 목에서 오는 디스크로 내려오는 방사통으로 오는 질환과 어깨의 질환과 목 자체의 경추증이라고 해서 목에서 골격이 형성되어 있는 질환들. 그래서 어깨와 목은 질환이 조금 방대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어깨를 풀 때 아까처럼 풀어주는 흉추 12번과 유두 위의 세치 포인트 같은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목은. 아니 어깨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라인 안쪽에 우리는 롬보이드 머슬이라는 뭐가 있냐면 능형근이 있고요. 요 위에 머리 쪽하고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레바토 스카플라, 견갑 거근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근육이 여기서 얘기하는 흉추 12번과 유두의 세치 포인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 어깨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견갑거근하고 능형근의 지배신경은 견갑 배신경입니다. 요 신경이 도살 스카플라 너브입니다. 자, 얘네는 어디 통해서 나왔어요? 사각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얘네는요, 뿌리가 어디예요? 경추 5번입니다. 그렇다면 경추 5번이라는 곳에서 신경 레벨이 망가지면 사각근을 잡고 있는 힘이 놓치죠. 사각근을 잡고 있는 힘이 놓쳐서 견갑거근하고 능형근의 힘을 놓치면 어깨가 여기 있어야 될 어깨가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래 어떻게 돼? 머슬이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모양이 변화가 와요. 그러면은 이쪽의 정상적인 어깨보다 이쪽의 어깨는 처지거나 저쪽으로 밀려가는 양상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디부터 먼저 해결하냐면 일단은 여기 능형근, 견갑거근 어깨 부분에 대한 해결은 두 개가 답입니다. 능형근, 견갑거근을 해결을 해주는데 얘네가 그 뿌리를 봤더니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어요. 사각근 근육에 중간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 견갑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배신경은 능형근, 견갑거근. 장흉신경은 전거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뿌리가 경추 5번이고 사각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치료하기 전에 얘네들 먼저 선행적으로 풀어야 된다. 어디? 능형근, 견갑거근. 그게 어디야? 사각근이고 경추 5번을 풀어놔야지. 얘네를 풀어놔야지 이제 어깨의 본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거 풀어놨는데 이미 어깨가 좋아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T를 하시거나 부항을 하실 수 있으면 어디를 먼저 풀어야 돼요?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능형근에 있는 고항 라인을 풀어야 됩니다. 견갑골 안쪽에 쫙 여기 부항해놓고 그 다음에 견적 라인부터 해서
어깨에 있는 부분에 이 견갑거근은 스트레칭 좀 시켜놓고 요 부분 쪽에다가 부항도 좀 해놓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잡아놓고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사각편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경추 5번 부분을 여러분들 손으로 팔페이션해서 촉진해서 쫙 잡아서 올려주고 수건 말아서 5번을 탁 잡아준 다음에 어깨를 들어가면 하기도 전에 벌써 좋아졌네 라는 소리가 동반되는 거죠. 이게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근육을 통증은요, 근육의 통증을 주관하는 것은 간입니다. 근육의 통증과 그 다음에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고 그리고 혈액과 연관되어 있는 간은 음해장기입니다. 이 음해장기는 음쪽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양이 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간의 에너지를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장의 에너지하고 횡격막입니다. 소장의 움직임과 요 횡격막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이제 수기적 관점에서 치유적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LA 한의사 선생님들은 아큐펑처 침 가지고 부항을 가지고 또 약간의 매뉴얼만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횡격막을 움직여주고 소장을 케어해주면서 간을 작동을 시켜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서 피가 돌아서 피가 심장으로 가는 역할을 해줘야지 요 반응이 커진다는 거죠. 자, 좀 난해하지만 일단 이제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간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왜? 아까 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어깨는요, 이 어깨라는 조직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어깨의 움직임 중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숨 쉴 때 앞뒤로 움직이는 이 동작이 심장을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우심방의 한 포인트에서 일어나는 그 전기적 모터 에너지 때문에 심장이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심장적 에너지가 결국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게 이 호흡과 어깨 움직임이 심장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 어깨 움직임, 그러니까 보행과 숨쉬고 말하고 이 당자가 심장을 더 튼튼하게, 더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역할을 심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또 하나가 간이라는 거잖아요. 간에서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깨를 풀어줄 때 능형근, 견갑거근, 경추5번 사각근이 그 치료의 포인트지만 중초의 기운의 에너지에서 간의 에너지를 음의 에너지를 양의 에너지인 소장으로 컨트롤해서 간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라. 그럼 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문에다 치료할 겁니까? 뜸을 뜰 겁니까? 아니면 흉추 9번에 잡아줄 겁니까? 간 에너지는요, 호흡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복부에 따뜻한 핫팩을 올려놓고 호흡을 유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항에 대한 크게 저항이 없다면 복부의 배꼽 주변에 부항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골 라인부터 해서 중안 또 신골 좀 불편하니까 원래 신골도 해야 되지만 여기 우리 여기 단전 여기까지 부항을 해놓고 복식호흡을 시켜가면서 이 장부의 기운을 먼저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어깨라는 게 왜 치료가 안 되냐면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잡고 있는 애들을 놔줘야지 얘가 낫잖아요. 잡고 있는 애들부터. 이 잡고 있는 줄을 놔줘야 되는데 얘네들 잡고 있는 게 경추 5번이고 사각근이고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게 심장이고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게 간이고 요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로 갑니다. 이러고 나서 어깨 과정으로 가게 되면 어깨는 기가 막힌 일들이 또 풀어지고 치러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면서 다 환자가 이상하대. 고객이 이상하대.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대. 내가 볼 땐 네가 이상해요. 맨날 그러거든요.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깨를 이제 들어가요. 어깨가 아프면 우리 얘기해줘. 제가 극상근. 어깨가 아프면 그 치료의 포인트의 원인 부분은 극상근이에요. 어깨의 치료 자체를 일으키는 것은 소원근이에요. 공식입니다. 100%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묻습니다. 그리고 50견의 치료 근육은 견갑 하근이에요. 그리고 어깨 전반적인 통증과 이 전체를 핸들링 해주는 전체를 조절해주는 근육은 극하근입니다. 우리는 이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불러요. 회전근개.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어깨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것들을 선행 조건을 해결해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여기랑 연관될 수 있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극상근은 이렇게 해서 요 겨누라는 자리까지 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요 안에 우리가 있는 극상와라는 자리와 겨누가 붙어 있는 요 자리를 포인트를 보고 이제부터 극상근의 문제는 이쪽에서 오는데 통증 자체는 여기가 연결되지만 해부학적으로 근육을 보게 되면 극상근의 근막이요 와서 델토이드 삼각근 쪽으로 와서 쫙 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근막이고 얘의 성분이 뭐냐면은 콜라겐이에요. 자, 극상근의 문제가 삼각근을 덮었어요. 두 번째, 이제 여기에 있는 극하근, 등 쪽에 있는 극하근에서도 얘가 전체를 핸들링을 한 얘도 근막이 와서 삼각근을 덮어버려요. 또 하나, 소원근의 하나의 줄기도 삼각근으로 와요. 계속 뭘 잡죠? 또 하나, 조절하는 견갑거근의 그 문제도 여기 와서 탁 걸려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면 계속 삼각근이 아파. 이 삼각근의 통증은 뭐다? 가짜 통증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따뜻하게 온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놓고 이제 이 뼈의 앞쪽으로 옵니다. 자, 앞에 오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오구돌기라고 하는 오회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근육이 붙어서 3, 4, 5번에 붙는 근이 소흉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이 어깨, 쇄골, 그 다음에 휴머러스, 립, 스카플라 모든 곳에 붙어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한 군데 당겨다가 확 묶어놓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곳. 예를 들어서 텐트를 치러 갔어요. 땅이 물으니까 저쪽에 바위가 있네?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모든 줄을 당겨다가 저다 묶어놓는 그런 자리. 그러면 어깨를 치료하려면 어디를 치료해야 되냐면 이 스위치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손이 들어가서 직선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오구돌기의 에너지를 풀어놔야지 이 가짜 통증부터 해서 어깨 4개의 통증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디 풀어야 된다? 오구돌기를 직선으로 눌러서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6회 이상을 돌려서 그 스위치를 열어줘야지 이게 열려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본체를 열어야지 뭘 치료하기 관리하기 때문에 나사를 돌려가지고 안에 거를 끄집어내야지 뭐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를 풀어놔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원장님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침법과 치료법으로 극상근, 소원근, 그 다음에 이쪽에 부항도 하고 이쪽에 올려놓고 소원근을 풀어서 2개의 신경을 풀어야 돼. 애과신경하고 요걸 신경을 풀어야 된다. 얘네 풀었더니 어깨가 좋아지는데 그냥 부항하면 안 되고요. 팔을 옆으로 벌려서 소원근에서 그 삼각형 틈에서 신경이 느슨하게 열린 상태에서 건부항을 먼저 하세요. 건부항을 하고 움직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하근 가운데 천종 라인에다가 핸들링에는 천종에다가 부항을 하고 소원근에다 부항하고 견정에다 부항을 해줍니다. 삼각편대를 이뤄줘서 이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 요 치료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은 안 되지만 한 가지만 드리면 오십견과 연관되는 견갑하근의 지배신경은 또 말씀드립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이 견갑하근을 지배합니다. 하트가. 그럼 또 심장을 주무르는 애가 누구예요? 간이에요. 우리는 심장을 한의학적으로는 군주다라고 표현을 해요. 군주. 왕이에요. 근데 왕을 주무르는 애가 누구야? 간이에요. 간에 명령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이 견갑하근을 치료해 주려면 어디부터 풀어야 돼? 간의 에너지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오십견 풀려면 어디부터 풀어야 돼? 간의 에너지부터 풀어야 됩니다. 결국 새벽에 아픈 오십견하고 밤에 아프지 않은 오십견으로 2개로 나눠져요. 밤에 아픈 오십견은요, 내장기의 기운이 떨어져서 오는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간, 담, 위, 소장 이런 장분을 케어하는 약을 쓰셔야 돼요. 약을 써줘야지 그 오십견이 낫고요. 제한적인 거는 있는데 어깨가 밤에는 잘 자. 이거는 장기하고 상관없이 어깨 자체에서 문제가 온 게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인데
내장기랑 문제가 된 오십견의 어깨를 만져도 부들부들해요. 뭐냐면 장부랑 연관돼서 온 거는 어깨가 크게 굳어있지 않아. 그러나 어깨 자체의 문제 오십견은 어깨가 굳어있다. 자, 여기까지가 어깨의 자세한 치료 패턴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허리 쪽으로 갑니다. 잠깐 어디 보겠습니다. 잘 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그거를 오버했거나 신뢰를 했으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우리 회장님이야 많은 분들의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큰 모습이 되고 더 잘 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만 수용하시고 제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다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 핸드폰 보는데요, 매일 라이브 강의로 무료로도 합니다. 혹시 관심 있어 보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제 거 검색하시면 제 영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편하실 대로 보셔도 되고, 또 우리 회장님이 언젠가 또 부름을 주신다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직접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합니다. 허리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옆모습입니다. 이거를 척추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퓨머, 하트의 대퇴골이라고 얘기하고, 골반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습은 나테랄입니다. 옆모습이에요. 앞부분은 프론트, 정면이고, 뒤에는 뒷모습이에요. 백. 자, 옆모습이에요. 얘가 서 있어요. 서 있으려면 이 물체를 왔을 때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척추 길이끈, 다이얼근이 잡아줍니다. 잡아주려면 앞에서 잡아줘야죠. 얘는 복직근입니다. 자, 이만큼 와야 돼요. 복직근. 왜 이만큼 뛰어났냐면 여기는 내장기가 들어가 있어요. 장기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도 세력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힘을 만들고 싶어 해요. 등에는 척추뼈가 있지만 척추뼈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에너지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는데, 내장기들은 힘의 에너지가 조금 셉니다.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허리의 통증의 기준으로 딱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래? 라고 하고 앞에다가 똑같은 힘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을 하나 잡습니다. 배 쪽에 있는 허리 근육,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이라는 힘을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앞에 내장기들이 힘을 작용하니까 뒤에서 못 이겨요. 그랬더니 두 개의 근육에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광배근하고 하후거근이 힘을 합쳐서 장요근과 같이 대항을 합니다. 자, 위에는 잡았어요, 이제. 근데 밑에를 봐야 돼. 밑에서 기준을 잡으려고 봤더니 이 엉덩이 쪽에서는요, 대둔근이 탁 잡아줍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대둔근이 딱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앞쪽에서도 뭔가 잡아줘야 돼요. 여기 앞쪽에서 잡기가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대퇴사두근이 잡습니다. 대퇴사두근이 잡았더니 힘이 균형이 여기랑 안 맞으니까 밑에다가 하나 더 잡습니다. 햄스트링. 자, 그래 놓고 이제 봅니다. 허리의 균형이 대충 이제 답을 알 것 같아. 장요근의 문제와 요방형근의 문제. 요방형근의 문제가 오게 되면 바지가 끌려요, 돌아눕지 못해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잠잘 때 아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허리의 주변의 모든 근막이 해부학적으로 어디다 갖다 묶어놓냐면 엉덩이 중둔근, 글루테우스 미디우스 중둔근에다 갖다가 딱 묶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허리의 치료를 일단 걸려있는 키포인트를 중둔근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는요, 장요근도 잡혀있고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잡혀있더라.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림에 잡혀있어요. 장기, 소장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라고 시작할 때는 다른 곳은 아까 그 능형근하고 견갑거근이었고, 그죠? 여기는 흉추 12번하고 유두리 세치 보이는데, 허리는 유일하게 소장하고 그리고 중둔근이 그 답이 되고요. 여기에 하나
이 기준에 딱 잡아서 당겨주는 방광 1선과 2선이 만나는 합혈인 자리가 또 하나 있죠. 여기에 위중이 들어가요. 위중까지 얘네의 그림을 잡아놓고 이제 우리는 허리의 그림을 잡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허리를 이해했습니다. 허리를 어떻게 치료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풀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가 하이퍼로도시스 아니면 플레이트백, 허리 구조적인 척추에 문제들이 오게 되면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골반에 문제가 오게 되면 골반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반에 틀어지면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근육은 뭐냐면 외복사근이고, 이 근육 말고 허리가 만약에 플레이트백이다, 허리가 일자허리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균형을 잡아주려면 어딜 푸냐면 대흉근을 풀고 햄스트링, 아닙니다. 여기 풀 때는 대흉근을 풀고 대퇴사두근을 풉니다. 대퇴사두근과 여기를 풀어줄 때 허리의 균형이 맞아져서 이 펠빅의 움직임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허리가 제일 쉬워요. 그러나 허리의 문제는 하나의 에너지만 이해하면 무조건 치료가 쉽다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설명했던 앞쪽에 있었던 장요근 앞에는 내장기가 있었어요. 얘를 이기려고 세 개의 근육이 붙었어요. 일단은 원래 대항하는 근육이 요방형근이에요. 또 얘랑 대항했던 게 광배근이에요. 또 얘랑 대항했던 게 하후거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힘의 원리를 여기다가 기준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만질 것이냐 하나를 만질 것이냐인데, 대부분의 허리 문제는 이 근육들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얘의 장난으로 드러납니다. 얘는 뭐예요? 보갑, 배 압력. 여기에 장난을 치는 근육이 뭐예요? 또 말하죠. 또 소장, 내장기입니다. 그래서 배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생각하는 장기예요. 도파민이 뇌에 10%가 있고 소장에 90%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지수를 관여하는 장, 우리 몸의 온갖 면역력에 관여하는 장, 흡수해서 소화 흡수를 해서 흡수해서 그 영양분을 간으로 넘기는 장, 얘를 통해서 빨아들일 것이냐 버릴 것이냐를 생각하고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내장기들이 컨트롤 당하는 소장, 이 소장을 압력 조절을 통해서 배를 풀어서 이 허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다 손대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기적인 관점에서는요. 급선전증이 왔을 때는 동시침법도 쓰고 여러 가지 침법으로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시겠지만, 허리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과 어깨와 허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혹시 조금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사람들에게 수기를 가르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한의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미천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제 수업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끄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요 카메라로 얼굴을 보겠습니다. 홍보원 교수님 검사하는데요, 유튜브는. 잠깐만요, 제 얼굴을 한번 볼게요. 나와요. 자, 이제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들 얼굴이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가자 8분이시네? 아닌가? 이거구나. 네. 자, 네. 안녕하셨습니까, 다들? 네.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 중에 한 선생님 보입니다. 네. 오케이. 네. 근데 교수님 핸드폰으로 하시나요? 네,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핸드폰이라서 보기는 잘 봤어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이제 저기 벽 보고 말씀하시면 잘 안 들리기는 하네요. 네. 어쨌든 그것만.
제가 말했고요. 이런 힘의 에너지가 조금 셉니다.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허리의 통증의 기준으로 딱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그래? 라고 하고 앞에다가 똑같은 힘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을 하나 잡습니다. 배 쪽에 있는 허리 근육,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이라는 힘을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앞에 내장기들이 힘을 작용하니까 뒤에서 못 이겨요. 그랬더니 두 개의 근육에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광배근하고 하후거근이 힘을 합쳐서 장요근과 같이 대항을 합니다. 자, 위에는 잡았어요, 이제. 근데 밑에를 봐야 돼. 밑에서 기준을 잡으려고 봤더니 이 엉덩이 쪽에서는요, 대둔근이 탁 잡아줍니다.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대둔근이 딱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앞쪽에서도 뭔가 잡아줘야 돼요. 여기 앞쪽에서 잡기가 그러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대퇴사두근이 잡습니다. 대퇴사두근이 잡았더니 힘이 균형이 여기랑 안 맞으니까 밑에다가 하나 더 잡습니다. 햄스트링. 자, 그래 놓고 이제 봅니다. 허리의 균형이 대충 이제 답을 알 것 같아. 장요근의 문제와 요방형근의 문제. 요방형근의 문제가 오게 되면 바지가 끌려요, 돌아눕지 못해요,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잠잘 때 아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허리의 주변의 모든 근막이 해부학적으로 어디다 갖다 묶어놓냐면 엉덩이 중둔근, 글루테우스 미디우스 중둔근에다 갖다가 딱 묶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허리의 치료를 일단 걸려있는 키포인트를 중둔근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는요, 장요근도 잡혀있고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 잡혀있더라.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림에 잡혀있어요. 장기, 소장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라고 시작할 때는 다른 곳은 아까 능형근하고 견갑거근이었고, 그죠? 여기는 흉추 12번하고 유두리 셋이 보이는데 허리는 유일하게 소장하고 그리고 중둔근이 그 답이 되고요. 여기에 하나, 이 기준에 딱 잡아서 당겨주는 방광 1선과 2선이 만나는 합혈인 자리가 또 하나 있죠. 여기에 위중이 들어가요. 위중까지 얘네의 그림을 잡아놓고 이제 우리는 허리의 그림을 잡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허리를 이해했습니다. 허리를 어떻게 치료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풀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가 하이퍼로도시스 아니면 플레이트백, 허리의 구조적인 척추에 문제들이 오게 되면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골반의 문제가 오게 되면 골반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반의 틀어짐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근육은 뭐냐면 외복사근이고, 이 근육 말고 허리가 만약에 플레이트백이다, 허리가 일자허리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균형을 잡아주려면 어딜 푸냐면 대흉근을 풀고 햄스트링, 아닙니다. 여기 풀 때는 대흉근을 풀고 대퇴사두근을 풉니다. 대퇴사두근과 여기를 풀어줄 때 허리의 균형이 맞아져서 이 펠빅의 움직임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허리가 제일 쉬워요. 그러나 허리의 문제는 하나의 에너지만 이해하면 무조건 치료가 쉽다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설명했던 앞쪽에 있었던 장요근 앞에는 내장기가 있었어요. 얘를 이기려고 세 개의 근육이 붙었어요. 일단은 원래 대항하는 근육이 요방형근이에요. 또 얘랑 대항했던 게 광배근이에요. 또 얘랑 대항했던 게 하후거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힘의 원리를 여기다가 기준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만질 것이냐 하나를 만질 것이냐인데 대부분의 허리 문제는 이 근육들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얘의 장난으로 드러납니다. 얘는 뭐예요? 보갑, 배 압력. 여기에 장난을 치는 근육이 뭐예요? 또 말하죠. 또 소장, 내장기입니다. 그래서 배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생각하는 장기예요. 도파민이 뇌에 10%가 있고 소장에 90%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 지수를 관여하는 장, 우리 몸의 온갖 면역력에 관여하는 장, 흡수해서 소화 흡수를 해서 흡수해서 그 영양분을 간으로 넘기는 장, 얘를 통해서 빨아들일 것이냐 버릴 것이냐를 생각하고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내장기들이 컨트롤당하는 소장, 이 소장을 압력 조절을 통해서 배를 풀어서 이 허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다 손대지 마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기적인 관점에서는요. 급선전증이 왔을 때는 동시침법도 쓰고 여러 가지 침법으로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시겠지만 허리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과 어깨와 허리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혹시 조금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사람들에게 수기를 가르치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한의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미천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제 수업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